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연휴에 시골에 가서 자연을 엄청 즐기다가 쉬다 왔는데요. 하늘에 정말 빼곡하게 수놓았던 별들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몸도 마음도 정화하고 돌아간 만큼 여러분께 또 좋은 에너지 선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증시 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KPX 생명과학, 보합권에는 LG화학과 GS건설 위치해 있고요. 흐린 지역에는 CJ-CGV와 빅히트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시작은 KPX 생명과학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은 올해와 내년에 총 4억 5천만의 분량의 백신을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올해 1단계로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들에 화이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KPX 생명과학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원료의약이나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KPX 생명과학은 국내 최초의 항생체 중간체를 개발해서 미국 화이자에 오랜 기간 동안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합권에 위치한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확산하자 생분해성 소재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이 양산 시점으로 잡고 있는 2025년 생분해성 소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신소재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의 유연성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한 뒤 투명함을 유지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동안 친환경 포장을 하는 업체들이 불투명한 포장재를 주로 쓴 것도 이 생분해성 제품이 대체로 불투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를 상용화하면 비닐봉지뿐만이 아니라 에어캡 완충제나 일회용 컵, 그리고 마스크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해가 잘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생분해성 소재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가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이 소재를 쓰기를 원하는 기업들과 2022년 시제품을 생산해 본 뒤 결과가 좋으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분해성 소재 시장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LG화학이 자원의 선순환과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GS건설은 19일 공시를 통해서 3분기 매출액은 2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은 2,100억 원, 신규 수준인 2조 8,270억 원이라고 잠정 경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신규 수주가 13.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과 세전이익률이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견조한 영업이익은 건축과 주택 부분 그리고 신사업 부분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사업 부분은 올해 인수한 글로벌 모듈러 업체인 폴란드 다누드사와 영국의 엘리먼트 유럽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과 신규 수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저유가의 코로나가 겹쳐서 올해 해외 수주는 좀 부진하지만요. 국내 주택 부분은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서 약 2만 9천 세대까지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향후 사업 본격화에 따라서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J-CGV 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CJ-CGV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2,02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2년 6개월 만에 영화 관람료 2,000원을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CGV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CGV는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2,07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도 실시를 했지만요. 결국에는 영화 관람료 인상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 이내로 119개 전국 직영점 중 35개에서 40개가량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직영점 전체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분기 실적도 당초 기대보다는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CJ CGV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추가 자산 매각 등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더욱더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히트 엔터입니다. 상장 전부터 하반기 IPO 최대어라고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계속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9만 원 선마저 깨지면서 18만 7천 원의 저가를 찍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4분기는 물론이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10일에서 11일에 열렸던 BTS의 온라인 콘서트 성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4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틀간 관객 수는 99만 명에 매출액 500억 원으로 예상 매출액을 밑돌고 있고요. 다가오는 11월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앨범 판매량의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내리막을 걸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타 법인과 외국인의 매도이고요. 무엇보다 공모주 시장의 과열을 반영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공모가 그리고 싣고 있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은 할 수 있지만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급락하면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